안녕하세요. 요즘 스피커 스튜디오의 수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굉장히 비슷한 방향이고 또 굉장히 잘 그것을 매니징해서 올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그만할까라고 요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또 이렇게 매일 올리게 되네요. 요즘 우파 그 스피커들이 지나치게 그 후원금 같은 것을 모금하려고 그러면 자극적인 제목과 굉장히 그 비이성적인 지나치게 감정적인 그런 쪽으로 막 끌고 가고 이 논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파 전체 진영의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국방수건법이라는 것이 지난해 2019년 말에 미 의회를 통과했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요,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28,500명인데 이 아래로 그 규모를 축소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 이런 법이라 그러네요. 즉 미군 철수는 현재 상태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감축도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근데 이게 상원이니까 공화당이 다수이죠. 그런데 그러네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새 탈북자들이 그 풍선을 띄워가지고 하는 그 문제. 이것은 사실은 탈북단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북민 홍씨라는 분이 발언을 한 걸 보면은 작은 풍선 하나는 8만원, 큰 거는 12만원. 그렇게 해서 10배 넘게 그 이익을 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북전단 뿌리는데 박상학, 이 사람이 탈북자로 유명한데 그 풍선을 열심히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배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트윗에 보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일배를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배는 보통 그 뉴라이트 쪽 사람들이 일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근데 일비에 아프지 마. 이런 걸 듣고 사진도 찍고요. 이런 손 사인이 일배 사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인까지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그런 일부 정치세랑 연관이 또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미있는 뉴스 하나요. 이 개요. 그 프랑스 개인데 이 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그런 개라 그럽니다. 근데 성공률이 95%나 된대요. 너무 재밌죠. 그런데 보통 그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잖아요. 보통 2주 동안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데 이 개들은 그 14일 동안에도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탐지를 하느냐 봤더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겨드랑이 땀 냄새나 그런 게 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개들이 그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다 이걸 감지할 수 있다 그래요. 엄청 가격도 싸고 빠르고 신뢰도도 높고 이렇다고 그럽니다.
너무 신기하죠. 개들은 진짜 쓸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 얼마나 충성심이 많은 그런 동물이에요. 개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은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화웨이의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묘책을 중국에서 갖고 있다 그럽니다. 뭐냐면 대만에 TSMC 말고도 반도체를 설계 개발하는 미디어텍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디어텍을 통해 가지고 TSMC 반도체를 조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화웨이가. 그래서 또한 중국에서는 국부펀드 2조 7천억 원을 퍼붓겠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15% 수준인 반도체 자금률을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2025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일단 그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을 보면은 중앙 정부가 통제해서 조종하는 그런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왼쪽에 보듯이 TSMC 이거는 대만 업체인데 직접 화웨이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지금 이제 향후 보면은 가운데 미디어텍을 통해 가지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화웨이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국에는 안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안커라는 것은 비밀 조직인데요. IT 분야의 네노라는 화웨이, 알리바바 등 그런 기업들하고 또 정보화 연구소 주무 부처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있고요. 베이징대 이공대학 이 이사회에 참여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면 5가지 기준이 있다 그래요. 흥미롭죠? 외자가 끼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중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러고 중국에서 설계 및 디자인도 해야 된다 그러고 제품 기능의 자체 시험도 가능해야 되고 애프터 서비스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5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야만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완전한 비외자는 아니고 외자 비율이 20% 이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기업 대표랑 배우자가 모두 중국적이어야 된다 그럽니다. 또한 중국에서 3년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까다로운 조건에는 모두 100가지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체가 이 시장 진입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대단한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결집돼 있네요. 그리고 그 IT 기술 중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이 지금 이게 비인간적이다, 사생활 침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아마존에서 자신들은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경찰한테는 기술 제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BM은 아이의 기술 개발을 중단하고 철수한다. 이랬대요. 굉장히 이게 단호하네요. IBM이 이랬다는 게 굉장히 단호하네요. 근데 이제껏 여러분도 아시듯이 아마존고라는 그 오프라인의 그 샵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직원이 없이 그냥 뭐든지 자동화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가게죠. 그러니까 고객이 무슨 물건을 살려고 그러고 뭐 그러는지 어떤 물건을 바스켓에 담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요.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고요.
그리고 안면 인식이 이때 필요하다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계산대에서 카메라에 얼굴만 쫙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진대요. 중국은 확실히 개개인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중국, 이태리, 두바이 경찰은 사람 체온을 측정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스캔하고 또 각 개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헬멧을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2억 대의 CCTV가 있고 안면 인식 기술로 13억 인구를 90% 정확도를 가지고 3초 안에 식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건 목표군요. 현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 성인 절반을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대요. 미국도 경찰이.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MIT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가 뭐냐면 백인 남성은 99% 안면 인식이 가능하대요. 흑인 여성은 오류가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가 성공률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화장 같은 거를 시켜보면 알지만 얼굴이 하얗면 그 굴곡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 흑인이면 그 굴곡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이제 미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IBM CEO가 뭐라 그랬냐면 2020년 6월 요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안면 인식 기술은 대량 감시, 인종 프로파일링에 사용될 수 있고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빈드 크리슈나라는 분인데 이 인도계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서구 사회와 중국식 통제 사회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죠. 또한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 항체 백신 주사값이 360만 원이나 한대요. 만약에 전 국민 70%를 접종할 때는 126조 원이나 든다는 아주 최근 뉴스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백신 자체가 또 건강에 그다지 플러스 요인이 안 된다는 그런 다양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백신의 실험에 참여를 하면 약 5분의 1 정도가 심각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게 된대요. 만약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 건강한 백신 지원자, 자발적으로 지원한 이런 분들에게 백신 주사를 딱 맞추면 약 20%가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